2024년 2월 12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여론조사의 조작질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는 그 윤석열 정권의 인위적인 작업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 열리지 않습니다만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쭉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 줄로 평가하자면 주식시장에 이렇게 악재가 없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미쓰리의 생각은 좀 배제하고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인간 지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지금 사람들이 얼만큼 미쳐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인 내용으로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를 좀 보면은요. 지난주 목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설 연휴 전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20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자, 2월 13일, 2월 12일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이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2월 16일 금요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40포인트에서 267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미국 경제 지표를 지켜보면서 관망세로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과 함께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체로 확률적으로 봤더니 연휴 이후에 상승장이 많았더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번 중에서 13번이 상승장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번이 상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도 연휴가 끝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더라. 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비롯한 소매 판매 지표도 집중해야겠지만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동안의 설 연휴,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증시의 움직임을 봤더니 대략 양 지수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물론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확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제 생각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그 확신적인 그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자료가 뭡니까, 여러분? 확률이죠? 예,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2620포인트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지수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저퍼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느니 뭐 하면서 뭐 쌉소리를 나발거리면서 기업 밸류업 뭐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주식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 저퍼주라는 건데 미쓰리 저퍼주가
주가 밸류업 되는데 그게 왜 부정적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퍼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매기가 몰려서, 그러니까 매수가 집중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퍼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회사가 좋아서 뭐 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주식 시장에서 돈의 몰림 현상 때문에 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퍼라는 거는요. 회사 가치 굉장히 좋은데 아직 평가를 덜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낭중지추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게 좋은, 언젠간 빛날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을 뭔가 이렇게 빛나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진짜 개소리거든요. 아예 그럴 바에는요, 그냥 대놓고 막말로 그냥 주가 조작할게 라는 이야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얘기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앞으로 주식시장의 종목들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아마 자주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가볍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미쓰리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구나.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 현재로서는 지금 긍정적이지 않게 보고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4월까지 저퍼주들의 모멘텀이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요? 대한민국 증시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 우리 솔직히 이번 2023년도 4분기 어닝 시즌, 그러니까 1월달에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4분기 어닝 시즌의 특징은요. 4분기가 좋지 않아도 그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간이 1월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만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4분기의 기업 실적이 안 좋아도 전문가들이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 거죠. 2024년에 경제가 전약 후강이 될 거고,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바닥을 찍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2023년도 4분기 어닝 시즌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전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발표한 그놈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전망이 어떤 색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장밋빛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4월까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저포주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4월 달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총선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4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2024년 1분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봤을 때요. 굉장히 지금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던 윤석열은 자기가 영업사원 1호라는 타이틀을 떠들어대면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사실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개돼지들에게 배불려 줄게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약을 남발하고 그리고 주가도 띄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없다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띄우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2023년도 4분기 어닝 시즌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2024년도 2월달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장 증권사들이 증시 전망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4월달까지 이 저포주의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4월달까지 주식시장을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밀어 올린다면 그 전망에 맞춰서 어이구 2024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겠죠.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수정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단을 설 연휴 이후에 2750까지 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2700 상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KB증권은 2810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증권은 2650, 하나금융투자증권은 2700포인트로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전망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2월달 증시 전망 코스피 밴드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코스피를 상단을 2750, KB증권 같은 경우는 2810포인트까지 잡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 즉 그게 3월일지 5월일지 3분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대.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2%예요. 미국이 2% 더 높습니다. 한국은 금리 인상을 못해요.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신생아 대출이니 뭐니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대출을 저금리로 돌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금융기관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대한민국이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거 잘못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건설회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가계부채는 엄청난 지금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리해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뭔가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고 대출이 저금리로 상환하고 이렇게 대환하면서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그 쌓인 이 엄청난 오물들, 엄청난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피부로 따지면 지금 겉으로는 뭔가 살짝 딱지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지금 깊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을 좀 제끼고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성,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설 연휴 이후에 코스피 전망치를 이렇게 2700에서 2810포인트까지 올리게 만든 내용이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부진이 금리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인이 유입되는 요인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 중국이 경제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오히려 미국은 연착륙 혹은 미국은 골디락스가 가능한데 중국 때문에 좀 걱정이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겠네? 이런 상태가 되면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갈 자금이라든가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관련된 환율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그 화려한 정말 잔밋빛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그 과정을 떼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12월 달에 사람들이 거의 미쳐서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6번을 하니 7번을 하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금리 인하를 많이 정말 상상 임신하듯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다가 결국 그렇게 많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첫 금리 인하를 3월 달에 해야 된다라는 억지스러운 예상 때문에 1월 초에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 부진이 뭐 금리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이 유입될 수 있다. 이 과정을 지금 딱 자르고 얘기한 거거든요. 중국 경제가 부진할 거라는 어떤 확실한, 물론 지금 확실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감이 일단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걱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주가가 빠져야 돼요. 그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서 연준이 아이고 저기 미국은 괜찮은데 중국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려야겠네.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여전히 저는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자료를 쭉 보면서 진짜로 어쩌면 이렇게 정말 자꾸자꾸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러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포모 심리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자, 3대 지수가 지금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포모, 나만 없어 주식, 이런 느낌인 거죠.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만 주식이 없어.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올라타야 돼. 약간 이런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됐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라는 것이 살아있고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4분기 어닝 시즌 초반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워낙 눈높이를 낮춰놓다 보니까 오히려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지금 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1분기 어닝 시즌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증시가 이렇게 3대 지수가 5주 연속 상승하고 뭐 S&P 500, 나스닥 지수가 막 사상 최고치를 찍어대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증시가 좋으면 뭐 1분기 어닝 시즌도 괜찮겠지. 내가 너무 우려했구나.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단지 뉴욕 증시는 조금 냉정하게 그동안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끌어온 종목이 극히 일부 기술주에 한정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지금 5주 연속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 자, 미쓰리가 얘기하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13일 1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0.3% 상승했어요 라고 했는데 0.2%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0.2% 상승. 그러니까 수정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월 달에는 3.4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2.9 상승을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앞자리가 3을 깨는 연준이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2%가 될 때까지 얘기했는데 그 마의 3을 이번에 깨줄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5일 날은 1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2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동시 패션으로 발표가 되는데 얘네들 지금 몇 개월 동안 죽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얘네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요거는 제가 돈다방 미쓰리 녹음하면서 계속 경제 지표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 악재가 없어?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상당히 주식에 관련돼서는 조심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론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대신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문제와 디플레이션이 어려운 전망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의 디커플링은 극명하며 아직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성장과 무역, 주식시장에서 지금 중국은 디커플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유로 지역의 성장세가 매우 빈약하다. 그럼에도 6월 달에 ECB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그때 정도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ECB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2024년 올해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0.4%인데 유로존 지역에서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0.4%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그나마 괜찮은 곳이 스페인이 1.3%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1.1%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을까요? 제가 그랬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미국 경제 골디락스야,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해 이런 이야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지역, 중국이든지 유럽이든지 그들의 빈약한 아주 미약한 경제 지표,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경제 부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미국이 어깨에 딱 힘주면서 우리 미국은 말이야 연착륙 가능하고 경제 되게 좋은데 쟤네 중국 때문에 쟤네 유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제적 대응으로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그냥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렇게 다른 나라 핑계를 대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이런 판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지난번 1월 초에 애플의 투자 의견이 매도로 나왔었을 때 그 분위기를 바꿨던 투자은행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애플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플이 하락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을 매수하세요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시장의 뷰 관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원하는 거는 연준으로 하여금 중국이든 유로존이든 어떠한 핑계를 대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라는 판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은 가급적이면 제 이야기보다는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좀 들어갔죠. 자, 저는 2월 13일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그리고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5시에는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그닥 전할 게 없으면 제가 화요일 새날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화요일 방송은 여차하면 좀 하루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내일 또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올해는 제가 매매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면 뉴욕 증시 월요일 날 특별한 내용 없으면은 하루 패스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